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오늘 소소한 부동산 시리즈로 돌아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소소한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국면인데 이 탄핵 국면과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같은 불확실성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화고요. 2월 18일 날 찍습니다. 이 영상과 더불어서 2월 6일 날 8일 날 있었던 1화와 2화를 같이 시청해 주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 얘기 지난번에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강제적인 요인,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요 아래 사항들이죠. 거래량이 급감했고 지난 시간에 2화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분양 물량도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나 금리도 변동성 심한 상태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다 지금 현재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 가격보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그 뒤로 탄핵 국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는 일반적인 상승을 조금 이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은 하락한, 따라서 정상 가격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화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분양 물량이 절대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5년 2월 현재 분양시장 상황을 갖다가 직접 통계를 저희가 냈었죠. 이 표를 보여드렸었어요. 다만 지난 시간에 이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한번 비교해 드렸었어요. 23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분양 물량 89,000여 세대, 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87,000여 세대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작년 24년 12월에 급감하기 시작했죠. 왜?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따라서 25년 넘어오면서 현재 상태가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월달에 3,600세대였습니다. 청약홈 들어가서 직접 계산해 드렸죠. 그리고 지난 2화 때 2월 8일날 10일 전인데 그때 당시 2월 분양 물량이 확정된 게 청약홈에서 청약일 기준 1,200세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열흘이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950여 세대가 늘어서 2,166세대로 확인이 됩니다. 2월 18일 기준. 그리고 요거는 청약 기간 기준이라고 그랬죠. 즉 여기 고양 창릉지구 공공 분양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단지였어요. 여기다 한 단지가 더 들어갔었나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온 물량이 요겁니다. 7, 8개 정도 단지 되는데 얘가 다 합해서 95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이후 950여 세대를 합하면 2,160여 세대예요. 자, 이걸 뭐하고 비교해야죠? 작년 2월에 분양 물량이 얼마였냐? 13,000세대였습니다. 근데 2월 지금 현재 사실 2월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청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두 단지 정도가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13,000세대에 비해서 2,000여 세대니까 거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즉 이런 상황들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국면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분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전 국민들이 관심사가 돌아서게 되니까.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 공급 물량이 급감, 절대적 감소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태가 아마 지속될 거다,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매 시간 확인해 드린다고 했어요. 확인 차원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약 900여 세대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작년도 1, 2, 3월 1, 4분기 합계가 35,000세대였습니다. 이번에 950여 세대가 늘어서 물론 아직 3월이 안 됐지만 현재 2월 거의 말까지 기준으로는 5,700여 세대입니다. 아직 3월이 남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 4분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5,700 대략 6분의 1밖에 지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3월께 좀 추가가 된다면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탄핵이 한 번 더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30% 정도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더 감소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요건 확인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약속을 드렸으니까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얘기는 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얘기는 지난 시간에 분양 물량 감소를 통해서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책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박통 탄핵 국면을 제가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죠. 이 당시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확히는 16년도 12월에 탄핵 소추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건 인용된 건 2017년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거니까 기억하시겠지만 17, 18, 19, 20, 21년도까지 부동산이 쭉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공급 부족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분양 물량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급 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2화에서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다른 문제, 정책 문제 말씀드릴 겁니다. 1화에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2017년도 당시 탄핵이 되고 나서
당연히 대선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 국면이 6, 7개월간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 들어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19년도까지도 부동산 정책에서 실책을 좀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중론인데 지금 현재 25년은 어떤 상황이냐?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및 신규 정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어떤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나오고 있죠. 못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 방향을 갖다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잘 아시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말이 많이 나왔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가 3기 신도시 분양에 대한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죠.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내적으로 경제성이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우는 아이 뺨 한 대 더 때린 격이죠. 지금 계엄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낮아질 거라고 다 예측하잖아요. 최악의 경우 1.5%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있죠. 정책 측면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최근에 정책이 그나마 나온 게 뭐냐?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최근에 나와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잠삼대청이라고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죠. 얘네들이 서울에 있는 지역인데 어떤 동네들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실시되던 구역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혹은 신규 정책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 정책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기조가 부재예요. 정책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이걸 갖다가 해제해버렸거든요. 물론 해제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권한이 있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고 국토교통부도 어떤 정책 기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우발적 정책이다. 왜 우발적 정책을 제가 보냐면 이런 거죠. 필요성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어요. 각각 일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는. 문제는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세워진 다음에 그와 동반돼서 조율을 하면서 실시가 돼야 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정책 기조 부재하죠. 근데 서울시장이 그냥 이걸 갖다가 해제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가능하죠. 사실은 이게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가 정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아마 정책 기조가 만들어지면서 그와 동반해서 그에 따르는 하나의 부수적인 방안으로 이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중구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런 게 6월까지 우발적인 정책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이 곧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1화를 보시면 됩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결국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실시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실시되는 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선 국면이 펼쳐질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좌우 혹은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는데 결국 대선은 중도층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중도층은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들의 표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때 시장 친화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우상향시키는 쪽의 정책들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대권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책 기조와 관련 없이 자신의 어떤 입지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 필요 없다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시장 친화 정책들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추후 6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는 한 3년 뒤에나 있어야 될 어떤 기조의 전환 이런 걸 텐데 이게 지금 멈춰버렸기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럼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허가구역이 해제됐고 지금 뭐 몇몇 지역은 성파 잠실도 그렇고 뭐 압구정 쪽도 그렇고 거래가 상승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아직 확인되진 않은 거래들입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요. 사실 12월 바로 이전까지 있던 시장 상황이 있잖아요. 1급지는 상승이 많이 했었어요. 쉽게 말해서 강남 서초는 이미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곳들 즉 2급지 3급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가 실질적으로 1급지들인 지금 나왔던 잠삼대청이
직접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먼저 2급지, 1급지를 따라서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했어야 됐는데 계엄 이후로 올라가지 못했던 2급지 이하가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는 오히려 1급지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는 2급지 이하가 지금으로서는 좀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말고 대표적인 게 하나 또 있죠. 우클릭 정책, 이런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속세 완화 정책이 나왔죠. 물론 지금 실시된 건 아니고 통과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일괄 상속, 즉 비과세되는 금액을 5억에서 8억으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를 갖다가 5억에서 10억으로, 결국은 기존 10억에서 18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속세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뉴스들이 뜨는데, 이 외에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 미분양 시장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DSR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DSR 전반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온 거죠. 확정은 안 됐지만 결국은 이런 완화 정책들이 우클릭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친화 정책들입니다.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더구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엄 사태 이후 그렇지 않아 나쁘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다 써놨지만 기본 전제는 대내의 상황이 안 좋아요. 불안풀하고 1화 때 말씀드렸죠. 트럼프 4월부터 관세 때리는 데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안 좋아요. 더군다나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써놨습니다. 대선 국면에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중도일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을 갖다 의미하죠. 따라서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가격을 올릴 만한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이 상속세 완화 정책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상속 문제가 아니에요. 10억 한도를 갖다 18억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즉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시장 가격으로 계산할지 공시지가로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18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 그전에는 10억이었잖아요.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얘는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나 강남 쪽, 그 외 지방,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요 가격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요 가격대 바로 밑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속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부유층의 중산층은 더 할 거고요. 자신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어요. 더군다나 아주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으로 내려올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실시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높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정지된 상태거든요. 일부적인 하락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이 탄핵 국면 혹은 대선 국면이 해제된과 동시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양 물량이 절대 감소를 비롯해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오히려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높아질 거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오늘 당장 지금 2월 달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 적어도 6월 정도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이 불확실한 시기가 그 후에 올 공급 부족과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의 이익을 갖다가 준비할 수 있는 시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이것 1화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타 경제 분야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국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적인 얘기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게 인용이 돼서 대선이 결국은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어떤 정권이, 그게 지금의 여든 야든 어느 쪽에서든 정권이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경제 분야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올해 절반 날린 다음에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가뜩이나 작년에 비상계엄 있기 전에도 올해 경제 전망 나빴는데 올해 전반기를 전부 다 이 탄핵 국면과 대선 국면으로 날려먹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6개월 하반기에 경제 성장을 갖다가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이한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하향 안정화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경제 분야 중에서 부동산이 아니에요. 딴 쪽,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 이쪽들이 더 심각해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빌빌대고 있는 이런 쪽, 그런 쪽을 갖다가 먼저 건드리고 결국 부동산도 정책이 나오게 될 텐데 더 밀릴 거란 얘기죠. 일반 경제 분야에 비해서 부동산은. 즉 쉽게 말해서 무주공산일 거란 얘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억제책도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고. 따라서 후순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3기 신도시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민간건설사 문제, 분양 문제 얘기 드렸잖아요. 2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밀리고 있는 데다가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지금 상황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건드릴 수 있고 국토교통부도 작년 12월 이렇게 된 말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선 국면 끝나자마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밀렸다가 나오니까 한 방에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갖다가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죠. 외부적 강제적으로 정상가보다 낮은 시장 가격으로 형성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로 거래도 급감했고 분양도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 전망은 오히려 거꾸로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1화에서. 자, 투자 계획은 이 앞부분 세 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분양 물량 감소에 따른 투자 계획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나마 나오는 분양 물량은 그래도 괜찮은 물량의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단지들, 어쩔 수 없이 하는 단지들 제외하고요.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특히나 호재가 미반영된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은 지금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난 시간 영상 2월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책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따른 투자 계획은 이렇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상급지가 지금 특정 국면, 탄핵과 대선 국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특정 국면에 따라 하락한 부동산, 사실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제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져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선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1급지가 아니라 2상급지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작년 하반기 영상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1급지는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1급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따라가려고 이제 출발하려던 상황에서 계엄 때문에 멈췄던 2상급지를 투자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단지를 갖다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근거를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고 직접적인 투자 단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게요. 추후 방송을 통해서 근거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내일 정도에 촬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다뤘던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단지 중에서 제가 상반기에 얘는 하반기에 상승할 거다 했던 단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걔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현재 멈춰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했던 가격까지는 못 간 상태에서 빠르게 오르다가 멈춰버렸어요. 거기 현재 매물들을 보니까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단지를 갖다가 지금 선점을 한다 그랬을 때 이 탄핵과 대선금이 정리되고 올해 하반기에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벌어졌을 때 그 단지는 당연히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겁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지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여러 단지들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다음 시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번 시리즈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게 이거죠. 정치적 주장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지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쪽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에 따른 60일간의 대선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거 대선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가 그걸 예상해 봐야 되니까 그것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예상하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어느 쪽 입장에 정도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단지들을 갖고 여기에 투자하면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